예, 85쪽에 이제 착오가 나오죠. 109조 조문을 보면 1항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일단 내용의 착오죠. 내용의 착오고 그리고 그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과실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2항에 보시면 공통규정이죠.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괄호 2번에 둘째 줄 그 가운데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죠. 거기 줄 그어두세요. 법률행위의 상대자가 착오를 알았는가 알지 못하였는가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 사람이 착오했구나라는 걸 알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계속 줄 그어두세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착오가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특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착오의 유형 나오는데 1, 2, 3번은 직접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참고로 좀 보시고요. 4번에 법률의 착오에 좀 줄 하나 거두시고요. 제목에. 그리고 오른쪽에 5번에 동기의 착오에는 별표 2개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4번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법률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이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니까 갑이 내가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팔면 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랬더니 을이 세금 문제면 걱정 마라. 내가 세법은 꽉 잡고 있는데 이재준 쌤한테 배워서 꽉 잡고 있는데 우리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야. 갑이 그래?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결국 누가 산 거야? 누구 회사 이게 지금? 을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등기를 넘겼더니 바로 세금 나오죠. 그러면 갑이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똑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의 효력에 법률상의 착오가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설명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의 착오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유형 중에서는 5번에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그 땅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겨서 땅값이 상승하리라 예상하고 샀는데 안 생긴대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동기가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동기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동기의 불법을 봤어요.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면 원칙은 그 행위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고 언제 무효가 되죠?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어서예요, 되거나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가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동기의 불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어야 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도 알려지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근데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표시되거나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설상으로 다른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우리 학설상으로 동기의 착오는 소위 표시설의 입장이에요. 표시가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 동기불법은 표시설과 인식설의 중간설을 취하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표시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고 표시가 되거나 인식되어졌다, 알려졌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그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으로 들어가면 취소가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가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합의는 요구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이 동기의 착오를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가 있어요. 핵심어는 유발이죠. 상대방이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모두 필요 없냐면 표시 여부를 불문합니다. 묻지 않고 중요 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사건 휴게소 사건이에요. 휴게소. 갑이 휴게소를 하고 싶어요. 땅이 좀 있었는데 자기 땅에다가 휴게소를 하고 싶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를 합니다. 나 휴게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부 국가에 증여하시고 휴게소를 지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이거 다 증여하고요. 건물 지어서 휴게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을 잘 몰랐었고요. 원래는 이걸 다 증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거였는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건 누구 때문이에요? 상대방. 공무원이 야기시킨 거죠. 얘가 유발했다면 얘는 이 증여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얘가 이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해버리면 갑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만큼은 증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는 반드시 그 계약의 전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일부만의 취소도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무효편에 가면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일부 취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것처럼 일부만의 취소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원래는 취소가 안 되는데 동기가 어떻게 되면요? 표시가 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그때는 모두 필요 없다고요? 표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87쪽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 원칙 거기에 이제 줄거두세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2번의 예외 기억에 나오죠. 첫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표시와 내용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표시되어 내용이 되면 됩니다. 근데 셋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뭐는 필요 없냐면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합의는 필요 없고요. 니은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때 유발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유발된 때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박스 있는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2번. 담당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인하여 휴게소 부지로 증여해야 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판례가 바로 2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109조의 취소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 취소가 되려면 일단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게 세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 내용의 착오라는 건 특별한 거 없어요. 내용의 착오라는 건 동기의 착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동기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가 되어서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었다는 말이 없는 한 이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때 중요 부분이라고 하려면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표의자. 표의자 입장에서 난 이거 엄청 중요해 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 부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 다 갖춰야지만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이런 사례 얘기했었는데 독일 사례 중에서 A와 B가 있는데 이 B가 A라는 사업장에서 포도주를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포도주를 대량으로 바리바리 싸서 B한테 가져갔더니 이 B라는 독일 사람이 A를 보더니 당신 유태인이세요? 물어봅니다. 유태인 맞다 그랬더니 이 B는 유태인을 엄청 싫어했대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 유태인인 거 알았으면 당신이랑 거래 안 했어. 이 계약 취소야. 자, 그러면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그럼 주관적인 입장, 표의자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얘는 그게 엄청 중요하대요. 근데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매도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매 목적,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물건, 목적물이 중요한 거지 매매에서는 사람의 동일성 같은 건 중요 부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려면 둘 다 갖춰야 되고요. 그럼 차고 취소가 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하는데 누가 입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사람이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님을 입증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예외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계약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성립이 됐어요. 그럼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일까요? 유효가 되는 게 원칙일까요? 유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면 막 취소하는 게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는 사람,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걸 입증하면 이제 취소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 착오 취소를 막으려면 상대방은 뭘 입증해야 되냐면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사람이 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그게 밝혀지면 취소가 가능해지니까 그걸 막으려면 상대방이 당신 중과실이잖아 라고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특히 이게 많이 나왔어요. 중과실에 대한 입증. 그러니까 지문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과실 여부의 입증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기출지문이에요. 중과실의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인하려는 사람은 취소하려는 사람이잖아요. 부인하려는 사람은 뭘 입증해야 돼요? 중요 부분 입증해야 되고 이 중과실의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례들은 뭐 반드시 중요한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교재 한번 볼게요. 그 88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판례 박스는 뭐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이건 판례는 뭐냐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표의자가 입증해라. 그에 관한 판례예요. 표의자 입증.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학설에 관한 거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학설로 나오지 않고요. 다 100% 판례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박스가 나옵니다. 판례 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럼 1번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판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판례가 그렇게 보면 1번에 보면 토지의 현황과 경계의 착오, 현황, 경계. 현황이라는 건 물리적인 상태, 현재 상황이에요. 소위 이제 하천부지 판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을 샀는데 600평 이상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계의 착오도 중요 부분, 2번에 나오죠. 중요 부분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례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 판례뿐만 아니라 경계를 착오했다,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볼 거 없이 마지막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2번은 이 사건이에요. 땅이 있는데 경계선이고요. 갑땅, 을땅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땅을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합니다. 근데 교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을이 경계선을 착오했고요. 실제 경계선은 여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누구 땅이었냐면 을의 땅인데 을이 경계선을 착오하고 이런 교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을이 실제 경계선이 여기임을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뭘 착오했다고요? 경계 착오.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어쩌고 이러면 마지막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저한테 당신이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침범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해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경계선 침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합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뭘 착오한 거야? 경계. 이런 말 넣으면 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3번은 이런 사례죠. 갑이 을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근데 을이 채무자가 되고 싶어요. 채무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빌려줘야 채무자가 되는 거고 안 빌려준단 말이죠. 그럼 빌리려면 보통 뭐 담보 제공하라 뭐 이래요. 담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친구가 자기 건물에다가 갑의 저당을 잡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데 이 보증은 인적 보증이 있고 물적 보증이 있어요. 인적 보증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연대 보증 계약서에 사인해 가지고 막 나중에 난리 나고 이런 게 이제 연대 보증, 인적 보증이고 물적 보증은 자기 부동산, 물건 위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을이 돈을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의 건물이 경매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증인 중에서 물건 위에다가 보증을 섰다고 해서 얘를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담보 잡혀준 사람. 이런 사람이 물상보증인인데 근데 얘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채무자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을인 줄로 알았던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딴 사람이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누군지를 착오한 이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중요분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채무자의 자력 상태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채무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아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찮아. 내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줘도 내 친구는 엄청 부자니까 나한테 피해 올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서주고 봤더니 부자인 줄로만 알았던 내 친구가 무자력 상태예요. 자, 그럼 이건 취소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어차피 보증이라는 건 위험을 각오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군지를 착오했다면 중요하지만 채무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어차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착오는 중요분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매매에서는 아까도 보셨는데 매매에서는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해요? 목적물의 동일성이 중요해요? 목적물, 물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매도인이 누구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사람의 동일성, 뭐 사람의 타인성 이러면 틀리고 목적물의 동일성은 중요합니다. 5번, 6번은 참고사항, 1, 2, 3, 4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뭐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1번이에요. 시가, 면적. 시가나 면적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생각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가 안 되고요. 물론 앞에 현저하다, 현저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 2번은 뭐 참고사항이고 3번 중요합니다. 법령상 제한 주거든요. 법령상 핵심어는 법령상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 때문에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살 때 왜 이 땅을 샀냐면 여기다가 소 키우려고
비유구를 키우고 소집, 우사를 짓고 이러려고 땅을 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그 땅에는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 키우려고 땅 샀는데 그 땅은 소 못 키운다는 거죠. 그럼 이거 차고 취소가 돼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이건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현황의 착오는요.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농사를 못 짓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법령상의 문제요. 물리적인 상태예요. 물리적인 상태. 이건 절대로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천에다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건 취소가 되는데 소를 키울 수는 있는데 법에 의해서 못 키우게 되었다면 그건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거 땅 살 때 나 이 땅에서 소 키우려고 땅 사는 거야 라고 표시했다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표시했다는 말이 없는 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핵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령상 제한. 그다음에 4번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만 착오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첫 단어가 군유지죠. 군유지에 줄거두시고 1번은 군유지 판례고요. 그다음 2번은 파란 글씨에 무효인 가압류. 무효인 가압류 사건은 별표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1번은 나온 적 없고 2번이 계속 나와요. 무효인 가압류 판례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얘도 휴게소를 하고 싶어요. 얘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빌려 쓰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자가 군이라고 생각하고요. 군과 계약을 해요. 군유지를 빌려 쓰는 대신에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기부 체납하고 휴게소 운영권을 따서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실제로 군유지가 아니고요. 이 땅이 마을 주민들의 총유지였던 거예요. 군 소속으로 있는 마을 땅인데 군 땅인 줄 알고 군과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네. 내가 이거 취소해야겠어. 이랬더니 마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군수님 관할 아래 있는 마을이니까 당신이 군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그대로 다 인정해 줄게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면 갑은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손해난 게 없기 때문에 중요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첫 번째 군유지 판례고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다고 했는데 두 번째 판례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이때 보증을 서줄 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보증받는 이 회사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없어야 돼요. 막 어떤 회사에 가압류 덕지덕지 달려있는데 거기에 보증 서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죠. 그럼 결국 국민 세금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가 없음을 조건으로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잘못된 기업 실태 조사를 보고받는 바람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가 등기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압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이거 취소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가압류가 있었으나 그 가압류가 어떤 가압류라고요? 등기부에 기록돼 있었으나 그 가압류는 무효인 가압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압류가 무효였다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같죠. 그럼 얘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가압류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착오 취소는 안 된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경제적 불이익,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5번은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착오 취소가 되냐 안 되냐의 판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이제 구별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나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 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 실. 마지막 요건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결여가 아니라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게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면 판례 박스에 파란 글씨들에만 줄거두세요. 인정 판례 3개가 나오죠.
1번 공장 경영자 판례, 공장 경영하는 자. 2번은 담보 설정 해지 판례. 3번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험에서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라고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 판례, 지금 나온 것처럼 공장 경영자 판례, 담보 설정 해지 판례,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 것들을 물어보면 전부 다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되는 건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인정되니까 취소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판례는 이거예요. 갑이 공장 사장님이에요.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인데 을한테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여기다 공장 지으려고 땅 산 거예요. 근데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장 못 짓는데요. 그랬더니 갑이 야,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안 된대.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을은 아니 사장님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산 다음에 이제 와서 취소하면 어떻게 중과실이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장 경영자 판례고요. 자, 두 번째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이 채권자인데 얘가 채권자인데 얘는 은행이에요, 은행. 근데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얘랑 이제 계약을 통해서 사실관계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이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를 제공해 줬는데 그러면 얘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돈 다 받았으니까 담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죠. 담보 설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채무자가 변제를 안 했는데 은행이 업무상의 착오를 일으켜서 변제된 것으로 오인하고 담보 설정을 해지해버린 거야. 담당자 큰일 났죠? 그렇죠? 뛰어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착오한 거니까 요 담보 설정 해지는 취소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금에서 뭐라고 주장을 해요? 야, 니네는 그런 것도 착오해? 중과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은행과 같은 전문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변제했는지 여부를 착오했다는 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취소하려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너 중과실 있잖아 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지를 직접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할 텐데 그러면 안 맡기고 제가 직접 사려면 다른 땅을 사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혼동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돼요. 대장이나 등기부를 확인해야죠. 근데 자기가 직접 사면서 이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토지를 사게 됐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세 개 판례. 공장 경영자, 담보 설정 해지, 공인중개사 이 세 가지 판례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과실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례는 딱 세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나오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냐면 고려청자 판례가 있어요. 고려청자. 딱 보니까 이거 완전 고려청자예요. 샀죠? 가짜입니다. 일단 그럼 진품과 위품의 착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짝퉁 샀다는 건 엄청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고려청자인 줄 알고 샀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만 믿고 사버린 거예요. 그럼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가 덥석 샀다면 이것은 중과실이냐라는 문제죠.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 인정되는 건 요거밖에 없다고요. 요거.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자신을 과실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견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 교재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가운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고려청자 판례 받으시고 인정되는 거 요거 세 가지요. 근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해 먹었다. 이용해 먹었다 이러면 이건 오히려 이용한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용 판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각종 시험에 계속 나와요. 옛날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판례인데 이게 6.25 끝나고 나왔던 판례거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출제가 돼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용했다 이런 말 나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경과실이 있어요. 경과실.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경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중과실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 문제로 경과실이 있어서 취소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상대방은 이 표의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했는데 얘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이 사례에서 착오 취소가 된다라는 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건 위법행위예요? 적법한 거예요? 법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90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밑에 각각 별표 하나씩 해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자 누가 부담해요? 상대방.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뭐 했어요? 이용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건 중과실이 있어도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 거지만 이용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취소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착오의 효과인데 뭐 1, 2번 취소할 수 있다. 뭐 선의 3자 보완다 똑같은 내용이고 3번에요. 3번에 배상 책임 문제. 조금 전에 보신 건데 그 끝에서 둘째 줄 가운데 그 착오를 이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넷째 줄이에요. 넷째 줄에 그 착오를 거기서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 범위 다 보셨죠? 뭐 1번에 신분행위에 적용 안 되고 2번에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 없고요.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내용을 보면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대리인 사임 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 대리인의 표시 기간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 대리인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소송 대리인이 나왔어요. 소송 대리인은 보통 누구겠어요? 변호사겠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 사건의 부담을 느껴서 자기 사무원한테 뭐 하라고 했냐면 사임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 맡았어도 뭐 정치적으로 비화되거나 이러면 변호사가 부담되니까 손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임 신고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 사무원이 내라는 사임 신고서는 안 내고 뭘 해버린 거예요? 소를 취하시켜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 그럼 변호사가 가서 이 소취하는 이 착오니까 취소하게 해달라.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줘요? 소송행위니까.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한 것이지 그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3번의 화해계약은 안 보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1번의 착오와 사기 중요합니다. 착오와 사기 중요해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착오와 해제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세 번째 착오와 담보 책임은 안 중요해요. 보지 마세요. 그건 1번, 2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갑은 사기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사기당해서 중요한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럼 모두 돼요. 착오 취소되죠. 그럼 이 경우에 사기 취소가 우선하느냐 착오 취소가 우선하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갑이 입증하기 더 쉬운 거 사기 취소를 입증하기 쉬우면 요거 입증하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입증되기 쉬우면 요거 입증해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사기로 인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 취소가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면 우선 적용되는 거 없고요. 선택하면 돼요. 이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1번에 착오와 사기. 거기 둘째 줄 가운데 표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선택적으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착오와 해제인데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근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질 않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의무자가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주고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의 입장이 돼 보세요. 매수인이 돈을 안 줘요. 약속한 날에. 어떻게 하실래요? 뭐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야, 너 언제까지 안 줘? 그래도 안 줘요. 그럼 이 계약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계약의 해제라고 불러요. 해제. 자, 해제라는 건 그러면 의무 위반자가 승낙을 해야 해제가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해제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할 때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한다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 단독행위는 법정주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해제라는 단독행위는 언제 하라고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예요. 취소도 단독행위인데 취소는 이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첫 시간에 뭐 했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 오늘 뭐 봤어요? 지금 차고 보잖아요. 차고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왔어요? 사유강박.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취소 사유로 들어가는 건 제, 착사 3가지예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강박. 그러면 제한 능력자 아니고 차고 없었고 사기강박 없었으니까 이건 취소란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엔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고 우리 민법이 만들어둔 제도가 바로 해제라는 제도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근데 을의 의무 위반으로 해제가 된 거니까 갑은 을에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매수인 입장에서 왜 계약을 했나 봤더니 이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먼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더라면 을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착오 취소는 적법한 거니까. 근데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해제를 당하면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하다. 그럼 이걸 왜 인정해 주느냐? 실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인정해 주면 을은 이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2번 차고와 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고. 자, 사기에서 나올 건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사기당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이 사기당한 것도 속상한데 사고 봤더니 부동산에 하자까지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 가면 공부할 건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부동산, 완전한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걸 팔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담보 책임. 그러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하자에 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는 계약을 해제, 뭐 손해배상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 사기 취소와 담보 책임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느냐? 사기 취소. 우리 판례는 역시 우선하는 거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선택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와 착오 역시 뭐였어요? 선택. 그리고 사기와 담보 책임도 역시 선택이다라는 점 비교해 두시고요. 자, 문제 볼게요. 밑에.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아까 우리 착오 취소는 강행 규정 아니고 배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라고 했죠.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현저하다는 말이 없으면 미미한 뭐 이런 말 들어갔다. 지적의 부족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 착오에 해당한다. 있죠? 3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뭔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면 이건 없었던 지문으로 생각하고 바로 다음 걸 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에서요. 5개 지문을 모두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한두 개 지문 몰라도 명확한 정답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 나와도 거기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시면 안 돼요. 시간만 잡아먹고요. 모르는 지문은 그냥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4번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번도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고요. 그렇죠? 중요한 말은 뭐야?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유발됐다. 동기의 착오인데 유발됐다면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사기강박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